우리나라가 참관국으로 참석했던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심리적 G8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신냉전 구도에서 서방 7개 국가 쪽으로 더 밀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눈에 띄는 장면 어떤 거였습니까, 김수현 평론가? 뭐 아무래도 좋은 의미로는 그 히로시마 네. 그 희생자 위령탑 공동 참배한 거 네.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다음에 후속 행보들이겠죠.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뭐 좀 기억에 남는 행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 이거 할 때 48초 둘이 48초 만났나요? 한 명 더 늘었는데 2분이야. 이게 뭐야 이거?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말던가. 그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파이팅! 파이팅이 뭡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뭐 얘기하셨지만 뭐 2분 동안 뭘 얘기했겠어요. 그냥 이제 찍고 바이든이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에 워싱턴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회담은 워싱턴에서 다음에 할 것 같고. 그러니까 G7은 원래 그 7대 일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옵저버들이 뭐 할 말이 많겠어요.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이죠. 평론가 아니죠. 이제 최고위원은 그 장면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인싸 외교다. 그 와중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다음에 방문하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게 아니고 원래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바이든이 바빴다고요. 지금 미국 의회랑 이거 부채 한도 늘리는 것 때문에 지금 머리 싸매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쁘고 이래가지고 빨리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다음에 워싱턴에서 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가더라도 옵저버로 왔지만 뭘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애들이다. 예를 들면 뭐 인도라든지 아주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인도 아주 싸가지 없어요. 우리가 코드도 껴주고 말이야. 그렇게 인도의 어떤 IT 인력들 그렇게 인도가 아직도 계급 사회인데 그런 거 얘기 안 할 테니까 하여튼 좋은 대학 나온 좋은 인력들 많이 보내주시고 뭐 이런 걸로 잘 해주고 있었는데 자꾸 러시아랑 자꾸 뒤에서 말이야 뒷문 열어주고 말이야 뭐 그다음에 브라질 갑자기 또 보소나루 훌륭한 우리 친미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룰라라는 이런 좌파가 또 등장해가지고 말이야 열받는데 아무튼 브라질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옵저버로 왔지만 저기는 좀 얘기해봐. 저기 좀 뭐 좀 얘기해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옵저버로 비록 왔지만 글쎄 저희가 한번 뭐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위기인 거지. 한국은 그런 위상 아니다. 우리는 이미 다 줄 거 다 주고 우리는 다 뭐 일본 마음대로 하세요. 미국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뭘 옵저버로 와서 할 말은 없죠. 잘.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팅.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또 중요한 장면이라고 자꾸 언론이 별걸 다 얘기를 해. 조명하는 장면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둘이서 밥 먹으면서 긴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진, 그 다음에 옆에 통역이 한 명씩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밥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했다. 그 자리 세팅은 누가 했느냐? 기시다 후미오가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총감독이에요. 그 기시다 후미오가 해준 거지 우리가 가서 앉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또 이거 대단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반가웠고 뛰어왔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잘 보면 늘 뛰어다녀요, 자꾸. 왠지 아십니까? 건강을 과시합니까? 네, 자꾸 늙었다고 하니까. 그 바이든 나오는 영상 한번 쭉 찾아보세요. 뭐 헬기에서 내린다든지, 어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러 간다든지, 자꾸 뛰어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원래 그렇고, 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가웠다고 하면은, 뭐 반갑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줘주는데,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귀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시다 바이든의 연출에 파이팅만 하다 왔다. 바이든, 정말 서쪽에서 귀인이 와가지고 바이든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도 지지율이 1000장을 뚫고 올라가요, 지금. 갑자기 북서쪽에서 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이거 대단합니다, 진짜. 한미일의 지지율을 다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군요. 최고의 지도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글로벌 지도자다, 글로벌 지도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내심 G7 국가들이 오염수 받아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이제 환영 입장을 내주기를 기대했으나
독일이 아닌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고 IAEA가 검증하는 거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니네가 이거 방류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내는 데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의 태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또 하필 또 한독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독일 총리 좌파잖아요. 내가 어제 SNS에도 올렸어. 둘이 손잡고 있는 장면 보고 답변 마십시오. 숄츠 좌파입니다. 예. 3인당입니다. 3인당에 또 연정에 녹색당도 끼어 있어요. 예. 윤석열 거기 가서 왜 그거 성토 안 하나? 탈원전 성토 왜 안 해? 비겁하게. 해외 좌익 세력한테 너 비겁하게. 민주당이냐?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죠? G7에서. 근데 한간에서는 이제 일단 IAEA에는 또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제 임박하니까 결정이. 그리고 IAEA가 그나마 현실적으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인 건 맞는데, 근데 우려가 되는 거는 IAEA도 사실 친원전 성향이거든요. 친원전 성향이라 할지라도 안전 문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쓴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려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원전의 사용을 독려하는 기구다 보니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대한 판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일단 이제 뭐 사실 좀 대세는 일단 IAEA가 어쨌든 결정을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대세가 된 거는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IAEA에 대한 어떤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 차원이 됐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관계자들하고 현지에서 못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번 들었던 생각은 차라리 오스트리아로 가서 IAEA를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우려는 일단 되는 거고 근데 한국의 어떤 국가 단독의 힘으로 가게 되면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제 잘 풀기가 어렵게 되고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전 당장에 좀 호주, 뉴질랜드 쪽하고 연대가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에 오염수다, 처리수다 이 명칭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야 오염수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다 그 중국 그 구도다. 근데 사실 보면 대만도 핵 폐수라는 말을 쓰고 호주, 뉴질랜드도 핵 폐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캐나다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환태평양 국가 중에 미국만 좀 예외적으로 덤덤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호주, 뉴질랜드 우리는 처지가 비슷하단 말이죠. 좀 이런 국가들하고 연대를 잘 해서 IAEA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IAEA가 어떤 결과를 내놓던 우리는 어쨌든 후쿠시마 사케 놓고 했으니까 이제 물 건너간 분위기인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별로 그렇게 문제 삼을 마음이 없는데 뭐 그게 뭐 막아지겠어요? 대세가 그런데. 예를 들면은 다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방류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국제사회가.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어쨌든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멜트다운이 일어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원전에서 무슨 뭐 이렇게 냉각수가 뭐 이거 사용한 냉각수가 뭐 배출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쟁여놔라. 니네 나라에. 이게 예를 들면 쟁여놓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그렇죠. 국제사회가 어떻게 뭐 도와주든지 뭐 해볼 테니까. 근데 일본 체면에 그거 안 받죠. 근데 아무튼 해볼 테니까 이거 갖고 있어라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도 탱크에 담아놨잖아요. 네. 탱크에 담아놓고 탱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담아놓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하더라도 방류 안 해도 일본 내에서 어쨌든 비용을 들이면 일본 내에서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호수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더라도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어쨌든 수용하면서 그 수용하고 있는 어떤 농도나 이런 걸 낮춰가면서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게 돈이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방류한다. 그거를 국제사회가 그냥 그래 납득해주면 안 되죠. 근데 그러기로 한 방향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 한국 뭐 대통령은 별로 그거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가 이제 문제가 있다면 삼중수소 포함해서 몇 가지는 못 거르잖아요. 물론 삼중수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런 유해 물질에 관련해서는 어지간하면 사전주의의 원칙,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일단 유보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더 맞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좀 그 방류하지 말고 저장해두는 시간이라도 좀 더 늘린다면, 또 삼중수소에 반감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그 기간이라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추구해볼 만하다고 이런 봐요. 상황에서 지금 시찰단이 가 있고, 시찰단은 지금 이제 명단도 뭐 어디서 몇 명만 밝히고, 위원장 외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단장 외에는. 그다음에 이제 언론 검증 당연히 뭐 일본이 난색을 표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현실적으로 채취한다고 뭐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료 채취를 그렇게 국내에서 쟁점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건 불가능한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 대통령이 별로 문제 삼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에서 들러리 시찰, 병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거의 같이 간 사람 중에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면 일본이 안 보여주는 거를 제공을 안 하는 자료를 어떻게 얻어냅니까? 뭐 문을 뚫고 들어가나요? 부시고 들어가나요? 뭐 경찰 불러가지고 문 뜯어주세요 이래갖고 뜯어갖고 들어가서 뭐 하나? 그리고 시료 채취를 얘기하지만 어떤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냐? 지금 그러니까 방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방류를 하고 있으면은 최종 종말 단계에서 채취해가지고 검증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걸 채취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게 또 뭐 복잡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에다 다 담아놨잖아요. 통에 담은 거마다 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농도를 우리가 균일하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알프스 돌릴게, 이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균일하게 맞췄는지는 어떻게 알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뭐랑 비교해서 뭐가 균일하게 맞춰진 건지 등등을.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뭘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부터도 사실 일본하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걸 종합해 봤을 때는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견학이다. 견학보다 더한 거를 하고 싶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견학 가서 보는 거 이상의 효과는 없다. 거두기 어렵다. 다만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한번 용은 쓰겠죠. 왜냐하면 이틀 보고, 그러니까 오늘입니까? 오늘 내일 이틀 현장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본 사람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이런저런 건 더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의문이 됩니다. 이거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 표명 이런 것도 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은 결과적으로는 없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귀국하자마자 뭘 밝혀야 되냐면, 이제 안에 견과류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박준서 명장이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수제 찹쌀떡입니다. 빵준서 찹쌀떡 마켓단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자마자 뭘 밝혀야 되냐면, 이제 뭐 일본 측의 악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본이 뭐는 안 보여줬다. 그래서 뭐를 알 수는 없었다라고 그건 분명하게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진짜 이거는 그냥 그 도장 찍어주러 간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시찰단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데 자문단으로 넣는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시찰단은 규모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민간 전문가는 10여 명이다. 민간 전문가 더 늘려야죠. 예. 그걸 검증하는, 거기 따라가지 못했다면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양적으로 치더라도. 그리고 그 옥스퍼드 교수. 네. 그 사람은 물 진짜, 마시겠다는. 아니, 방류 찬성하는 쪽에서도 그 사람은 말려야 돼요. 그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태도가 문제를 상당히 저는 악화시킵니다. 그걸 제가 좀 비슷한 일을 겪은 게,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탁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이제 그걸 분석을 해보면 막 마셨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보기에 이게 놔두면 꺼멓게 되는 물이었거든요. 보기에 혐오스럽고 빨래 못하고 이런데, 그때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이 와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이 물은 괜찮습니다라고 마셨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폭동 날 뻔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교수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SNS에 이렇게 약간 믿거나 말거나 정도 뉴스에 옥스퍼드대 연구가 인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옥스퍼드의 어떤 학풍이다. 그러니까 별의별 연구를 다 하거든요, 옥스퍼드. 옥스퍼드에서 항의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불러서 한번 1리터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불러갖고 10리터 얘기한 거잖아요. 네. 한겨레 한번 또 불러봐. 100리터 얘기하는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기간 맞춤형으로 얘기를 하는 분인가? 아니 평생이 아니라 반평생 그 얘기를 해온 분이에요. 옛날에 쓴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취지예요. 예를 들면은 다량의 방사선을 일시에 막 받으면은 당연히 인체가 유해하지만
조금씩 네가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또는 뭐 이런 뭐 이런 방사능 정도는 받아도 인체가 다 자연치유해요. 예? 먹어도 안 죽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국제 연구기관에서 불러왔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요거 검증도 아니고 사찰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시찰하러 가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거기 소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기관에서 그런 사람을 불러갖고 얘기를 시키는데 가서 소신을 갖고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교수의 견해가 과학적으로는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평화적 핵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거예요, 상당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력 공학이나 이런 걸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 교수가 맞다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조건들에 처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자력 학계는 좀 그런 안전하다가 다수설인데, 근데 생물학계에서는 좀 이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과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이분이 이 책 처음 냈을 때 국내에 소개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 소개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책이 과학계에서는 좀 극단적인 얘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과학계 2단. 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은 아니다. 이분 말씀이 과학이고 김수인 평론가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선동이다.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제2의 광우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꾸겨버립니다. 이렇게 던져버리.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열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뉴스를 안 봐요 난. 신문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 신문만 보면 정신이 고통스럽고 그러다 이제 인터넷을 보면 더 고통스럽고 인터넷 댓글 보면 화가 나고 나는 정말 못 살겠어요. 난 진짜. 자, 자학적이다. 세상과 평화롭게 살기 힘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오염수보다 이게 더 해로운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지되어야 합니다.